안녕하세요. 네, 지금 마실 차는 중림야생 정산소종입니다. 누군가 주셨고요. 지난번에 한번 살짝 맛을 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데 무슨 차가 좋을지를 생각하다가 그래, 이걸로 결정했어. 뭐 이런 마음으로 선택했습니다. 오랜만에 저는 주로 이렇게 중국 홍차를 마실 때 이 개완을 자꾸 사용하게 돼요. 이게 제일 홍차에 무난하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개완이 여러 개 있는데 한국 작가분들 개완 중에서 아주 얇은 것, 그리고 약간 재질이 독특한 것, 뭐 아니면 약간 도톰한 것, 뭐 이런 것들은 또 각기 다른 차들이나 약간 선호하는 차 종이 있거든요. 개완은 사실은 뭐 원하는 차 아무거나 상관없이 유약이 대부분 시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 시유가 아무거나 써도 되지만, 그래도 이럴 때 이 차를 마실 때 더 많이 손이 가는 뭐 이런 것들은 확실히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세 잔, 세, 세 잔, 세, 네, 죄송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말장난을 아주 좋아하므로 세 잔이 생겼는데, 이 잔으로 처음 마시는 거라서 참 맛이 이 홍차에 잘 어울리는 잔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얘가 질감도 형태도 독특하고 만드는 방법도 약간 요약이 어떻게 발라져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시유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전 잘 모르겠어서 혹시 모르니, 그리고 일반적인 백자가 아닌 아주 가장 기본적인 백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잔을 처음 사용할 때는 약간, 네, 제가 보면 늘 약간 잔을 한 개를 더 꺼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더 한 번씩 더 맛보곤 합니다. 약간 저한테는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중국 홍차는 워낙 찻잎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네요. 기문, 정산소종, 금준미 이런 애들은 대체로 찻잎이 잘고요. 뭐 운남 전홍이나 뭐 고수홍, 뭐 대백홍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찻잎이 좀 큼직막한 애들도 많아요. 금준미 같은 애들은 정말 자잘하게 생긴 애들이 많고, 아마 찻잎의 대엽종과 소엽종의 차이겠지요. 중국은 다 대엽종을 쓰느냐? 뭐 그럼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지역에 따른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저는 대충 제가 스스로 때려 찍어서 이해만 할 뿐 정확한 정보는 모르오니 죄송합니다. 모르오니 각자 알아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그래 그런가? 하긴 그랬던 것 같아. 기무는 거름망 없이 마시기 좀 그런데, 정산소정이나 기무는 좀 그런데, 뭐 전홍은 거름망 없이 마시기 괜찮은 것 같아. 뭐 이런 이 정도의 어떤 인식이라고 할 수 있죠. 참, 그저 시간이 축적되어 알게 된 것들, 그러지 않을까 하고 짐작하게 된 것들이라고. 이거 뭐지? 오랜만에 맡아보는 훈연향이 나는 정산소정. 요즘엔 과거에는 정산소정 하면 다 훈연이 있다고, 왜 정산소정의 강한 훈연 버전이 랍상소총이라고
버전이잖아요. 말하자면 일종의 다른 버전, 전혀 다른 버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오랜만에 경산 소정 자체가 오랜만인 것 같긴 해요. 얘는 향이 되게 확실한 것 같아요. 오랜만이네 진짜 이렇게 향이 확실한 차를. 훈연 향이 되게 짙은데 그 사이로 언뜻 단향이 있거든요. 뭐 정체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느낌을 인상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요거 한번. 근데 이 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전 사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눈으로 보아서 예쁜 것과 사용할 때 더 이렇게 착 달라붙는 뭐 이런 느낌은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예쁘게 막 보고 싶은 잔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것들은 그냥 진짜 늘 상시 생각 없이 손이 가는 잔들 뭐 이런 게 있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마셔볼게요, 한번. 이 잔이 첫 사용이라 사실 약간 두근두근합니다. 얘가 재질도 약간 다르고 요약도 다르고요. 잔의 두께도 다르거든요. 형태는 뭐 유사한데 크기만 큰 것 정도라면 아마 사용된 흙도 다르겠지요. 한국 작가분이 만드신 거고 이쪽은 대만. 제가 알기로는 풍청당, 네, 풍청당 잔이고요. 확실히 차이가 있긴 하거든요. 초반에 한두 탕을 이걸로 마신 다음에 얘로 마셔야겠어요. 얘가 마셨을 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얘로 마실 때 좀 더 순해지는, 부드러워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차를 제대로 마시는 게 처음이라 분명히 조금 더 있었고 한 번 더 마신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전혀 기억이 없는 거 보니까, 근데 또 오늘은 향이 꽤 있게 느껴지고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 보니까 오늘 제대로 마시는 건 오늘이 처음 같은데 이게 받은 거라서 저게 전부니까 맛을 확실히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생각이 듭니다. 얘를 굳이 반듯하게 놓고 써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놓고 써도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당황스러우시죠? 쟤는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한 이 정도쯤이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이 정도 기울기. 저 이렇게 오늘 해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잠깐만 일어서서 확인 좀 하고요. 뭐 대체로 보이니까요. 이 정도면 됐겠죠?
이 정도 기울기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참 저는 참 편한 게 장땡이고 이런 기질을 바꾸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고양이 털. 테이블을 하루에 최소 2번, 3번 정도는 닦는데도 늘 고양이 털이 있어요. 맛에서 훈연향이 확 난다거나 뭐 그런 게 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아까도 훈연향이 확 끼치고 막 이게 그렇진 않았거든요. 되게 은근한, 약간 기문하고도 비슷하고, 근데 기문의 단향과는 또 다르고, 설명하기가 어렵네요. 아까는 그냥 언뜻 훈연이라고 말을 했는데 막 그런 진한 그런 느낌의 갈비찜 냄새는 아니거든요. 재밌는 게 보통 향이 있는 차들은 향이 처음에 먼저 다가오고 뒤에 맛이 따라붙는데, 얘는 맛이 먼저 나고 뒤에 향이 따라붙는 느낌이에요. 중국 홍차류를 조금 구비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중국 홍차랑 서양 홍차랑 이렇게 말하면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맛이 전혀 달라요. 가끔 이렇게 기문이나 요즘에는 뭐 전원 같은 것도 그렇고 기문도 그렇고 써서 나오는데요. 아마 거기서 제다해서 뭐 만드는 것들은, 만들어내는 기준은 그걸 거예요. 자기들의 뭐 우리는 방법과 우리는 물과 뭐 이런 것들에 맞는 것 맞게 어떤 맛을 추구하겠죠. 그 맛을, 그 방법을 기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추구하는 맛 자체가 다를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 뭐 그 우리 차를 우리는 환경과 기본 에티켓이나 어떤 방법들이 또 차이가 날 것이고요. 그리고 취급하는 차의 품질도 사실 다를 거예요. 왜냐면 중국에서 녹차가 생산량이 제일 많고요. 소비량도 제일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녹차 관세를, 우리나라는 녹차 관세가 워낙 높으니까요. 400%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국 녹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다른 어떤 것들 제하고도 딱 400배가 돼서 돌아오는 거니까, 4배 이상이 돼서 4배가 돼서 돌아오는 거니까요. 가격이 너무 비싸지잖아요. 만원짜리가 4만원에 오고, 만원이면 괜찮은데 10만원짜리면 40만원에 들어오는 거니까 훨씬 부담스럽죠. 그런 이유들도 있겠지만 왜 이렇게 중국 녹차들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유입이 되지 않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중국에서 제일 맛있는 차는 중국인들이 드신대요. 재밌는 부분이죠. 우리나라는 약간 어, 어,
이렇게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중국인들은 중국 이건 어떤 국가적인 성향, 국민적인 뭐 이런 국민성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한국인은 인정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갔을 때 인정을 받고 싶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특히 약간 얕보이고 싶지 않은 상대에게, 대상에게 제일 좋은 것을 꺼내서 보여주고 맛보게 하고 대접을 합니다. 어떤 좋게 말하면 손님을 융숭하게 대접하는 뭐 이런 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남에게 더 좋은 것을 내어주는 뭐 이런 거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말하면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것으로 어떤 칭찬을 받거나 어떤 상대가 더 만족해서 뭐 이런 어떤 자기에게 돌아오는 어떤 그런 인정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해외에 나가서 여행을 할 때도 비슷하죠. 한국인도 목소리 좋은 편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하고 우리나라 안에서의 벌어지는 일들에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목청을 높이고 핏대를 세우고 하잖아요. 근데 해외에 나가면 뭐 영어 울렁증이라기보다도 아주 소심해집니다. 중국인들은 영어를 몰라도 아주 당당하죠. 그 약간 중화 사상 같은 것도 있겠죠.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국가적인 태도가 있다는 얘기지요. 결국은. 아유 세상에 차를 방치했네. 근데 그런 것을 봤을 때 중국은 제일 좋은 거는 중국에서 소비하기에도 부족하니까 밖으로 돌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떤 부족함 없는 부잣집에서 굳이 자기 부자인 거 다 알고 자기 집 큰 거 다 알고 자기 뭐 많이 가진 거 다 아는데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굳이. 어차피 자기가 제일 위니까. 그래서 내가 좋으면 장땡이고 나 먹고 남은 거 남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좋은 부럽기도 하고요.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얘기니까. 어쨌든 그래서 밖으로 녹차가 돌지 않잖아요. 주로 홍차, 뭐 보이차, 뭐 철관음, 뭐 봉황단총, 무이암차 같은 암차, 그 청차들 이렇게 돌면서 녹차가 제일 생산량이 많지만 제일 소비량도 많고 제일 밖으로 돌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야 뭐 관세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중국 녹차를 취급하는 것을 판매하는 것을 그렇게 많이는 못 본 것 같아요. 전면에 내세워서 뭐 녹차를 중심으로 뭐 이렇게 하는 데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일종의 재밌는 부분, 물론 녹차가 보관이나 뭐 이런 즐길 수 있는 시간 뭐 이런 것에 이유도 있겠지만요. 그러고 보니까 찾으니까 이유가 되게 많군요. 매캐한 불 훈연의 약간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있고 확인은 했으니 여자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약간 재밌기도 하고 차 속에도 정말 많은 게 들어있구나, 다양한 세계가 담겨있구나 하는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근데 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흘러왔죠? 도무지 알 수가. 뒤에 가도 안 죽네요. 방금 약간 방치에서 약간 진하게 우러졌잖아요. 근데 이 정도 농도가 이 차에 어떤 제 맛을 보기에 더 적당한 농도였나 봐요. 뭐지? 이 차는 정말 독특한데?
어쨌든 중국 홍차들을 조금 구비를 해두고 싶어요. 중국 홍차랑 서양 홍차랑은 너무 다르고, 서양 홍차는 밤에 마시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중국 홍차는 근데 나쁘지 괜찮더라고요. 저는 서양 홍차는 좀 오전에 아니면 적어도 4시 전에 뭔가 다른 음식이나 어떤 간식과 진하게 쫙 뭐 이런 느낌인데 중국 홍차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대만 홍차는 또 다릅니다. 여기 이 잔에서가 더 순해요. 그리고 아까 진하게 우려진 찻잔에서는 약간 그 베르가못 같은 센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있었어요. 이 차를 구입해야 될 것 같은데 구입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구입이 가능한지 알아봐야겠어요. 이렇게 약간 아주 특징적인 차들은 네, 좀 약간 구입을 하고 맛도 보고 주변과 같이 뭐 마시면서 얘기도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특히 중국 차를 제가 마시기 시작하면서 정말 사람들과 차를 마시는 여러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배우고 뭐 차도 더 많이 만나고 또 차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어떤 것들도 차와 관계된 것들도 많이 만나고 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약간 특징적이고 뭐 재밌는 차는 좀 구입을 해서 나눠 마실 수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괜찮은 일단 기문은 있고 전용은 한 번 더 찾아보기로 하고 그리고 네네 요거 네 요거를 한번 구비를 해둘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 차 너무 오랫동안 방치하지 말고 마셔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볍게 꺼냈는데 색다른 인상은 진짜 얘 약간 향도 꽤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약간 짭조름한 간식과 같이 먹으면 되게 잘 어울리겠다. 견과류랑 치즈 뭐 이런 거 같이 놔두고 먹어도 좋겠다. 근데 치즈 중에서도 또 종류가 약간 갈릴 것 같긴 해요. 재밌네요. 확실히 이 잔이 더 부드럽고 순하게 느껴집니다. 이제 진짜 약간 얼그레이 같은 너무 신기하다. 네, 차를 제가 일찍 차를 아예 나는 공부는 못하겠다라고 때려치운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마셔도 모르겠고요. 종류가 너무 많고요. 정산소정은 이래야 돼, 금춘미는 이래야 돼, 뭐 백호원침은 이래야 돼, 뭐 이런 거를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에게는 그 맛 너무 많고 해마다 달라지고 심지어 같은 차를 어떻게 올리냐에 따라 또 달라지고 너무 섬세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변수가 있고 그것들을 다 어떻게 일일이 어떤 데이터화해서 기억을 하고 축적을 한다는 게 약간 불가능한 일처럼 약간 히말라야에 등장하는데 그냥 슬리퍼 신고 올라가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슬리퍼 찍고 그냥 물통 하나 딱 이렇게 뒤에다 꽂고 무슨 약간 동네 뒷산 가는 것처럼 할랑할랑 걸어서
히말라야 뭐 안나푸르나 갔는데 등반하는 느낌. 그래서 영원히 입구에도 못 따를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멀리서 그 주변에서 알짱알짱, 아 역시 이쪽은 공기가 더 좋네 이러면서 알짱알짱거리고 아 역시 뭐 이렇게 구경하는 쪽으로 주변인으로 머물기로 했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공부가 제일 싫었어요. 음, 어, 이 차의 어떤 매력적인 부분에 대해서 구입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입할 수 있으면 좋겠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50g만 막 이런 마음인데 판매 단위가 더 클 수도 있고요. 근데 재밌네요. 차에 대한 즐거움 중 하나는 이런 거예요. 정산소종이라는 차를, 중국 차를 마시면서 아주 많이 접해왔고 다양하게 많이 마셔봤는데, 이렇게 약간 막 그렇게 진짜 인공적인 뭐 그 불향이나 그 훈연향이 막 느껴지진 않거든요. 근데 혀에 묘하게 스치는 그 센 맛이 있어요. 베르가모 비슷한 그 향이 나는 건 아니에요. 설명이 참 어려워요. 야생 정산소종은 이런 거랑 비슷한 건가? 진짜로 얼그레이랑 정산소종에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는데 어쩌면 약간의 접점이 있었던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 내일 좀 밝을 때 얼그레이를 좀 마셔봐야 되나? 뭐 하는 생각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오, 신기하다. 냉침을 좀 냉침이 가능할까요? 뭐 한 잔 정도라면 되겠죠? 200~300ml 정도라면 남은 거를 좀 차게 해서 내일 얼그레이 아이스티 두 종을 얼그레이 아이스티랑 정산소종 아이스티를 맛을 봐야겠어요. 재밌겠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횡설수설, 이게 과연 차를 마시는 태도냐, 집어치워라, 너는 차를 마시는 사람이라기에는 경거망동이 지나치다 이렇게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지만 저는 즐겁습니다. 저희 즐거움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 신기해. 네네네. 이렇게 오늘도 저와 함께 저의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실 마음이 약간 급해요. 이 차를 구할 수 있는지 빨리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제가 핸드폰으로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영상을 찍는 동안은 일체 스마트한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제 소유의 넷북은 아이에게 상납했고요. 컴퓨터는 지금 다른 분이 독차지하고 계시고, 저도 노트북 하나 살까요? 이거 하려고. 네, 저는 얼른 이 정산소종을 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할 수 있게 되면 보고 드릴게요. 기쁜 소식은. 네, 그럼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